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구의 반지름이 지금 분당 2cm의 속도로 커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의 반지름이 어떻게 변하냐면 시간당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2라는 얘기죠. 그래서 단위가 분이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근데 반지름이 8cm일 때 구의 건널비가 증가하는 속도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주어졌어요. 그럼 구의 건널비는 어떻게 되지? 라는 걸 생각해보면 저희 구의 건널비는 반지름과 관련돼서 4파이 r제곱이라는 등식을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럼 건널비가 증가하는 속도라 그랬으니까 건널비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속도를 계산하면 지금 반지름도 시간의 영향을 받고 또 그거에 의해서 R에 또 영향을 받아서 S가 되니까 따라서 좌우변 T에 대해서 미분하면 8파이 R 연쇄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반지름이 8cm일 때니까 그때 건널비의 증가하는 속도 R이 8일 때이니까 이건 8파이 곱하기 8 곱하기 그리고 그때 시간당 얘가 2로 변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18파이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단위는 건널비니까 제곱 센티미터 퍼 분이 되겠다 이런 사실 알 수 있어요. 이제 어떤 양들이 주어진 이런 5가지를 생각하면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라는 문제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고도 2km에서 시속 800km의 속력으로 수평으로 나는 비행기가 레이더 기지의 상공을 똑바로 지나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똑바로 날아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때 고도 2km니까 여기가 수직으로 했을 때 여기가 2km인 이런 상황인 거고요. 그때 얘는 여기서 움직이는 시속 여기를 뭐 x라는 거리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 x는 변화율이 너무 길게 그려놨는데 여기까지를 뭐 x라고 한다면 딱 얘가 여기에 비행기가 있다라고 하면 x의 시간당 변화율이 지금 800인 이런 상황인 거죠. 이때 이 비행기가 기지로부터 여기가 기지라고 할 때 3km 떨어져 있을 때 비행기에서 이게 지금 레이더 기지까지의 거리에 레이더 기지까지 거리의 증가율을 물어보는 문제가 주어졌어요. 그림 이러니까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움직임에 따라서 이 레이더 기지랑 비행기가 떨어진 길이도 이제 사실은 계속 다르겠죠. 그죠? X km 가 있을 때마다 그때 저희가 지금 찾고 싶은 건 거리의 이 레이더 기지까지 비행기 거리의 Y의 증가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dy dt를 지금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양들이 주어져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요 x의 변화율이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 y가 3일 때의 값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dx, dt가 800인 상황이고 y가 딱 3일 때 그때 dy, dt는 어떻게 되는가 이걸 지금 물어보는 문제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서 시각의 상황은 이런 식이 될 거고 방정식은 그러면 어떤 등식을 만족하지 하면 피타고라스 정리 만족하니까 x제곱 플러스 4는 항상 y제곱을 만족하고 x도 y도 다 시간의 영향을 받는 어떤 함수인지까지는 모르더라도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따라서 좌우변 t에 대해서 미분하면 dy, dy, dt여서요. 저희가 찾고 싶은 dy, dt는 y분의 x의 dx, dt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서 따라서 y가 3일 때 값을 알고 싶고 그럼 y가 3일 때는 x는 몇이지? 이제 찾아보면 루트 5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때 이게 단위 다 킬로미터 통일돼 있으니까 800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다라는 사실 알 수 있어요. 11번은 이제 한 남자가 P 지점에서 북쪽을 향해서 초당 1.2m 이제 속도로 걷기 시작했고요. 5분 후에 한 여자가 이 지점으로부터 동쪽으로 200m, 요만큼이 지금 200인 거죠. 이렇게 하면 200m 떨어진 지점에서 남쪽을 향해서 초당 1.6으로 걷기 시작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여자가 걷기 시작한 지 15분 후 두 사람은 얼마의 속도로 멀어지는가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그 멀어지는 정도는 사실 둘 사이의 어떤 거리의 변화율, 요 지의 변화율을 계산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일단 주어진 정보를 정리하자면 얘를 뭐 이제 변수를 x로 잡고 여자가 움직인 거리를 y라고 잡았을 때 x의 t당 변화율은 지금 초당 1.2m인 거고 y의 변화율은 1.6이 되는 거죠 속도가.
그리고 g랑 x랑 y 사이의 관계는 x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200의 제곱은 g제곱. 항상 이런 정리를 만족하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럴 때 그러면 15분 후, 여자가 걷기 시작한 지 15분 후에 그러면 그때 어떤 이제 미분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따라서 이런 등식을 만족하고 x, y, g가 다 t의 영향을 받으니까 좌변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 g, dg, dt는 이 x 플러스 y에 이제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 y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 이렇게 되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저희가 알고 싶은 dg, dt는 이 약분하면 지분의 x 플러스 y에 dx dt 플러스 dy dt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이제 시간이 15분이 지났을 때 그러면 이 속도 얼마의 속도로 멀어지는지의 값을 알고 싶으니까 15분 후라는 건 그럼 x랑 y랑 g가 어떻게 되는가를 저희가 계산을 해봐야 되겠고요. 15분 후면 일단 x는 어떻게 돼요? 남자는 여자보다 5분 더 일찍 출발을 했기 때문에 남자가 그런 걸어간 시간은 총 20분이 되겠죠. 그래서 근데 지금 주어진 게 다 초당 1.2m로 주어졌으니까 20분을 이제 초로 바꿔서 초는 1분당 60초에 해당되니까 이렇게 곱해준 얘가 이제 1200초에 해당되는 거고 1200초 동안 움직인 거니까 초당 1.2m의 속도로 움직였으니까 1.2m를 곱해서 총 1440m를 움직였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 논리로 y는 초당 1.6m인데 얘가 15분이니까 15분 곱하기 60 하면 900초 동안 움직인 거여서 똑같이 지금 거리가 1440m를 움직였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계산이 좀 지저분한데 그때의 g는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연산해주면 너무 지저분하네요. 이런 계산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g의 시간당 변화율은 이렇게 저희 계산을 했는데 이제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써주면 되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3장 이제 7절이 끝났고요. 3장 8절에서는 7절에서는 저희가 이제 상관 비율 이런 거를 살펴봤는데 8절에서는 선용화라는 개념을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배워보면 선용화는 어떤 복잡한 곡선을 특정한 점에서 이렇게 직선화시킬 수 있겠다. 왜냐면 어떤 곡선도 그전 근방에서는 직선이라고 할 만큼 거의 직선에 가까워진 확대를 하면 그 근방에서는 그런 특징을 이용해서 그러면 직선에 가깝다는 건 그냥 차라리 요점에서의 접선의 식으로 어떤 fx를 근사시키자. 이런 개념이 선용화였죠. 그래서 A에서 함수의 선형화를 구하시오라는 건 결국은 요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자라는 얘기여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려면 저희 미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분해보면 마이너스 2 사인 2x가 되고요. 따라서 f 프라임 6분의 파이를 계산을 하면 저희 사인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루트 3이어서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오고요. 따라서 선형화는 요점에서는 함수값이 어떻게 되냐면 6분의 파이 콤마 6분의 파이 대입하면 코사인 3분의 파이여서 2분의 1이어서 요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결국 A라는 점에서의 선형화에 해당되기 때문에 따라서 계산하면은 y-2분의 1은 마이너스 루트 3 x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여서 접선의 방정식을 계산하면 더하기 6분의 루트 3 파이 플러스 2분의 1이고 이게 바로 이제 저희가 찾고 있는 선형화 LX에 해당되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저희 미분 dy라는 개념을 배우고 또 주어진 x와 dx의 값에 대해서 dy를 계산하시오라는 문제가 주어졌어요. 저희 그럼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dy라는 건 결국 누구랑 똑같다라는 거 미분 dy는 누구랑 같다는 거 알고 있냐면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10분의 1, 2의 10분의 x죠. 거기에 dx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dx, x의 변화율이 델타 x랑 똑같은 0.1이고 x는 0일 때 이 dy, 미분 dy를 계산을 하라고 했으니까 계산 대입해주면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100분의 1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떤 함수가 있고 접선이 이제 특정한 점에서 접선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x가 되는 거고요. x에서 델타 x만큼의 변화량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함수값의 변화량은 요만큼에 해당되는 게 델타 y인데 인크리먼트 y가 되는 건데요. 근데 접선의 변화율은 그러면 델타 x가 이제 기준을 다르게 하면은 dy는 다르겠지만 델타 x랑 dx랑 똑같다라고 한다면 dx가 요만큼 변했을 때 dy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생각하면 얘가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였기 때문에 똑같이 델타 x만큼이 똑같이 dx라고 한다면 요만큼이 dy에 해당되는 거고 저희가 알다시피 델타 x랑 dy는 근사하구나 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실제 어떤 함수값 x가 어떤 변화량이 생겼을 때 함수값의 실제 변화량을 정확히 찾으면 좋은데 이게 이제 계산하기 조금 더 지저분하니까 그럴 때 얘를 그냥 dy, 미분 dy로 분사할 수도 있겠다. 이런 개념을 생각할 수 있고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면 fa에서 델타 y를 딱 더하면 실제 어떤 이게 의미하는 게 이 x가 델타 x만큼 변했을 때 함수값이 되는 건데 얘를 그냥 fa에다가 dy를 더해서 근사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고 이게 갖는 게 사실은 a 플러스 델타 x랑도 똑같겠구나 이런 사실도 생각할 수 있어요. 아 x요. 이 점은 지금 제가 x로 잡아서 마찬가지로 이제 다음 문제는 또 x랑 dx랑 델타 x를 같다 이렇게 잡았을 때 델타 y랑 dy를 구하고 어떤 것들을 보여주는 건지 상황을 이제 할선에 보여주는 그림을 그리시오라는 문제가 주어졌어요. 그럼 뭐 함수가 x제곱 마이너스 4x고 x는 3이고 델타 x의 변화량이 0.5다 라고 하면 실제 y값의 변화량이라는 거는 함수가 이렇게 됐을 때 델타 y라는 거는 x가 3에서 3.5만큼 변했다는 얘기니까 3.5에서의 함수값에서 3에서의 함수값을 빼주면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연산은 제가 하지 않겠지만 대입해가지고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근데 dy는 어떻게 되는가 델타 y랑 좀 근사하나 다른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정의에 의하면 얘는 얘랑 같고 주어진 함수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dx도 델타 x랑 똑같이 지금 잡자라는 거니까 얘도 0.5. 그 다음에 x는 3이라는 점에서 변화량이 생기는 거니까 3 대입하면 1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어서 아주 큰 차이는 아니라는 거 알 수 있고 이게 지금 여기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상황이냐 살펴보면 아까처럼 주어진 함수 f가 있고요. 그쵸? y라는 함수가 있을 때 x값이 요점을 기준으로 해서 델타 x랑 인크리먼트 x랑 똑같이 변화량이 생겼을 때 실제 함수값의 변화량은 어때요? x가 이만큼 변했을 때 요점에서 시작해서 요점까지의 어떤 변화량이 델타 y에 해당되는데 그 미분 dy에 해당되는 거는 접선에 이제 계산을 해서 이 x가 똑같이 델타 x랑 똑같이 변했을 때 요만큼에 해당되는 게 dy구나. 접선의 변화량에 해당되는 게 dy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27번은 이제 선형근사식을 이용해서 주어진 값의 근사값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의 값을 뭐 근사를 시켜보자라는 거여서 얘의 근사값을 구하라는 건 지금 fx를 일단 2의 x로 잡아서 0.1에서의 어떤 근사값을 물어보니까 0.1 근처에 조금 깔끔한 값은 0이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0,1에서의 선형화를 시켜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선형화는 어떻게 되냐면 f'x도 2의 x여서 f'0도 1이니까 따라서 y-1은 1, x-0이어서 사실 저희 lx는 누구라는 거 알 수 있냐면 x 플러스 1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f 0.1이에요. 그렇죠. 얘를 정확히 찾으면 되는데 얘가 이제 2의 0.1에 해당되는데 얘를 저희가 계산기 쓰지 않는 이상은 정확하게 찾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 해도 조금 단순화해서 계산할 수 없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주어진 함수는 lx에 근사하다고 했으니까 얘에다가 대입하지 말고 0.1은 0이랑 가까운 수니까 0에 가까우니까 라고 쓰면 되고요. 그죠? 가깝기 때문에 또는 근사와 가까운 수기 때문에 f0.1 대신 l0.1로 근사해주면 되겠다 라는 거여서 l0.1은 1.1 그래서 얘를 대략 1.1로 근사할 수 있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런 걸 또 어떻게 매치할 수 있냐면 정육면체의 각 변의 길이를 30cm로 측정을 했는데 측정의 오차는 0.1이래요. 그때 미분, 지금 dy, 뭐 이런 dx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이용해서 다음을 계산할 때 최대 오차, 상대 오차, 백분율 오차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먼저 A번은 정육면체 부피를 생각을 해보면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를 뭐 x라고 잡으면 저희 부피는 어떻게 되죠? x 세제곱이 되죠. 따라서 뭐 최대 오차라는 건 dv는 3x제곱 dx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이건 저희가 이제 x를 30으로 측정을 한 거죠. 근데 얘가 오차가 있다라는 거는 x에 이제 변화량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 그거를 델타 x를 0.1로 잡은 상태고 실질적으로 델타 x에 오차가 0.1이 생겼을 때 실제 어떤 부피의 변화량 B의 어떤 오차는 사실 인크리먼트 V가 되겠죠. 얘를 정확히 계산을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것보다 얘는 결국은 DV랑 근사해라는 사실을 저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얘를 정확히 계산하는 대신 최대 오차를 이렇게 디퍼렌셜 미분을 이용해서 저희가 계산하게 되는 거고요. 얘는 계산하면 얘를 dx도 델타 x랑 똑같이 잡는 거니까 3 곱하기 30의 제곱 그리고 dx인데 dx가 0.1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계산하면 저희 몇이죠? 구하면 3이고 270이네요. 그래서 뭔가 최대 그 다음에 상대 오차라는 거는 그래서 이게 최대 오차가 되는 거고요. 상대 오차는 어떻게 돼요? 원래 실제 부피분의 이 부피의 변화량에 해당되는 거가 되는데 얘도 저희가 얘를 결국은 델타 V랑 dV랑 근사하다 그랬으니까 얘로 이제 근사해서 계산할 수 있고요. 따라서 얘는 물론 저희 얘 이미 dV를 계산을 해가지고 부피 계산해서 나눠줘도 되겠고 아니면 부피는 x 세제곱분의 3x제곱 dx니까 미리 약분을 해서 x분의 3dx야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30분의 3에 10분의 1이니까 계산하면 어떠죠? 100분의 1이다. 따라서 상대 오차는 뭐 100분의 1, 0.01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따라서 백분율 오차는 어떻게 돼요? 얘를 이제 퍼센테이지로 계산하면 100분의 1 곱하기 100 하면 1%가 되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정육면체를 원래 30으로 측정했는데 길이의 오차가 0.1까지 생겼을 때 오차는 이런 식이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B번에서는 저희 정육면체의 건널비에 대한 오차를 물어보고 있어요. 저희 건널비는 어떻게 되죠? 건널비 S라고 하면 얘는 x제곱이 6개랑 6x제곱이 되고 따라서 S의 변화율은 12x dx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델타 S의 오차가 이제 x가 얘는 실제로 원래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6 곱하기 뭐 30.1의 제곱에서 6 곱하기 30의 제곱을 뺀 게 실질적으로는 차겠지만 얘를 어떤 식으로 저희는 근사해서 계산을 하냐면 12 곱하기 x를 30으로 측정했는데 x의 변화율이 델타 x랑 똑같게 10분의 1이라면 이렇게 계산을 하고 할 수 있고요. 계산하면 36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럼 상대 오차는 원래 상대 오차라는 거는 얘를 S의 델타 S로 계산을 하면 되지만 얘를 S의 DS로 근사해서 계산하자라는 거고 S는 6x 제곱 맞죠? 얘는 12x dx니까 아예 약분을 해버리면 x분의 2 dx죠. 그래서 x가 30이니까 30분의 2 곱하기 10분의 1 돼서요. 계산할 수 있겠지만 그냥 연산이니까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는 3장 9절 연습이고요. 3장 8절에서 분명히 이제 그 미분, dy, 그 다음에 선형화. 그래서 요 관계가 뭔지를 좀 정확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9절에서는 저희 쌍곡선
사인, 쌍곡선 코사인, 무쌍곡선 코탄젠트 이런 것들, 그리고 역쌍곡선 삼각함수 이런 것들을 살펴봤었는데, 먼저 첫 번째 11번에서는 다음의 항등식을 증명하시오 하는 문제가 주어졌어요. 뭐 증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 정의 알고 있으면 보일 수 있는 식이어서요. 쌍곡선 코사인의 정의가 뭐죠? 2분의 2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고요. 쌍곡선 사인은 이게 마이너스죠. 그래서 얘를 빼면 저희 알다시피 분모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돼서 플러스 돼가지고요. 이건 소거되면서 2의 마이너스 x여서 2의 마이너스 x랑 정말 같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16번도 쌍곡선 사인의 2x는 얘랑 같다라는 건데 저희 알다시피 쌍곡선 사인의 2x는 쌍곡선 사인의 x 플러스 x고 얘는 저희 앞에서 공식에 의해서 쌍곡선 사인 x, 쌍곡선 코사인 x 더하기 쌍곡선 코사인 x, 쌍곡선 사인 x여서 결국 이게 지금 교환이 잘 성립하니까 이 쌍곡선 사인 x, 쌍곡선 코사인 x 이렇게 공식 성립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저희 그리고 쌍곡선 사인, 역쌍곡선, 쌍곡선 함수 이런 것들 전부 다 미분을 할 수 있게 돼서 마찬가지로 연쇄법칙 다 한 번에 적용하면 주어진 함수의 미분은 쌍곡선 사인의 미분이 쌍곡선 코사인이기 때문에 쌍곡선 코사인의 x제곱에 여기가 x가 아니라 x제곱이니까 x제곱을 미분한 2x를 곱하면 되겠죠. 미분하면 t 미분하면 1 곱하기 쌍곡선 코탄젠트 t제곱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t는 그대로 있고 얘 미분하면은 저희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쓸게요. 마이너스 쌍곡선 코시컨트의 제곱 루트 t제곱 플러스 1이고 여기가 또 다른 함수니까 합성의 미분 쓰면 이 루트 t제곱 플러스 1분의 2t여가지고요. 쓰자면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루트 t제곱 플러스 1분의 t 곱하기 쌍곡선 코시컨트의 제곱 루트 t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이번에는 역쌍곡선 코사인 루트 1 플러스 u제곱분의 1이고 u는 양수다라는 조건일 때 마찬가지로 주어진 함수의 도함수를 계산하는 문제예요. 역쌍곡선 코사인의 x가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었으니까 x자리에 이제 얘가 들어간 것 뿐이죠. 따라서 주어진 함수를 미분을 해주면 루트 1 플러스 u제곱의 제곱이니까 1 플러스 u제곱 마이너스 1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얘를 미분한 거를 합성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합성이 아니라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주면 이 루트 1 플러스 u제곱분의 2u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서요. u는 양수니까 이거 정리하면 루트 u제곱인데 양수니까 절대값 붙일 필요 없이 그냥 u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렇게 돼서 결국은